안녕하세요. 현선이 여태 살면서 방송에 사연을 보내는 건 처음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현선님을 본 건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처음 그때는 수수한 외모에 너무 매력적인 목소리로 방송을 할 때였거든요. 하시면서 목소리는 여전히 매력이었고 게다가 많이 예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선님 보고 많이 놀랬습니다. 제가 용기 내서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42년을 살면서 연애 한 번 못하고 지낸 과거와 지금 14년의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지금에서야 짝사랑을 하던 그녀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될 것 같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고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거는 97년 충주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저는 복학생으로 그녀가 갓 입학한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의 신입생 장기자랑 시간에 무대 앞에서 춤을 추러 나왔던 그 첫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쟤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뜬금없이 들었었죠. 정말 예쁘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미인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어깨에 못 미치는 찰랑거리는 생머리와 키는 160 정도, 특이하게도 앞 윗니가 살짝 벌어져 보였습니다. 얼굴은 계란형, 아담하면서 마르지 않은 체형에 누가 봐도 평범한 정도의 외모, 단지 웃을 때 뽀얗고 흰 치아를 드러나도록 밝게 웃는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예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짝사랑이 시작되었고 93학번으로 제가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연애를 못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친구들과 4명이서 놀다 보니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는데 귀엽고 착하게 생긴 여자애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용기를 내서 대시를 했다가 그녀와 같이 온 친구 중에 놀아본 듯한 친구에게 정말 심하게 거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숙명이었죠. 단지 좋아하는 마음은 앞서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에게 대시를 하다가 거절당했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거는 멘탈이 거의 유리 수준에 가깝다는 거군요. 여튼 그 뒤로부터 저는 연애를 하지 못했었죠. 그런 심리적 약점을 가진 상태에서 복학을 하면서 그녀를 오리엔테이션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짝사랑을 시작했던 겁니다. 좋아하는 표현은 못하고 그녀의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뭐든 도와주고 잘해주고 싶었어요. 한 번은 그녀 집에 컴퓨터가 고장나서 친한 친구 2명과 혼자 갔어야지 라면 끓여달라고 하고 그녀 집에 가서 컴퓨터를 봐주기로 했는데 수리하는 동안 그녀가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내었고 처음 만들어봤다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했겠지. 나 이런 거 처음 만들어봐. 맛 없을 수도 있어. 푸크푸크. 이렇게 했겠죠. 여튼 살짝 기대되고 어떤 맛이가 궁금했는데 하지만 처음 만들어보는 것이고 4명이나 되는 많은 양을 한 번에 만들다 보니 물 조절에 실패하여 떡볶이 간도 맞지 않아 싱겁고 맛이 없었습니다. 제 속마음은 오빠들을 위해서 정성껏 만든 떡볶이 간이 좀 덜 되고 맛이 없으면 어때?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다 먹어줄게! 였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들깨가 퉁명스럽게 야 떡볶이 맛이 왜 이러냐 상남자 ST 맛없다 야 상남자 ST 하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만든 떡볶이였고 칭찬이 아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약간 서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내 맘과 달랐는데 말이죠. 그녀에 대한 짝사랑을 마음에 품은 채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1년의 시간이 금세 지났죠. 그녀가 2학년이 되고 같은 학번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과 전체 CC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와, 그 당시 사귀었던 같은 학번의 남친은 저랑도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요. 어릴 때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일이 바쁘셔서 동생은 늘 혼자 집에 놀았고 방과 후에 막내 동생과 같이 놀면서 돌봐주고 해서인지 형인 저를 많이 따랐던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와 사귀게 된 겁니다. 하늘은 그녀를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가 떡볶이 맛없다 했잖아. 그래도 친동생 같은 후배와 사귄다니 미운 마음보다는 잘 어울리고 서로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을 하고 취업을 위해 친한 친구 몇 명과 같이 서울로 올라와 함께 자취를 하면서 다들 어렵지 않게 첫 직장을 구해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 정신없이 회사에 적응하며 살다 보니 잠시 동안 그녀를 잊고 지냈죠. 그러다 그녀 단짝 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되어 그녀의 근황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녀는 부모님과 남동생도 함께 서울로 이사를 했고 부모님은 조그마한 목욕탕을 운영한다는 것과 그녀도 나와 같은 프로그래머 직업을 가졌다는 것, 또 CC였던 남친과 헤어졌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많이 기뻤습니다. 그게 한참 뒤인데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같이 서울도 있겠다 싶어서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쯤 저는 회사를 옮기고 또 친구들과 떠나서 혼자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집 근처에 단짝인 친구와 그녀가 둘이 찾아와 밥도 같이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고백을 해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후회가 됩니다. 항상 놓치는구나. 그래 타이밍이야. 늘
왜냐면 당시 저는 좋은 회사는 아니었고 졸업하고 사회생활한 지도 몇 해 안 되고 하니까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일반 평사원이었기 때문에 선뜻 사귀자고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남자는 자신감이죠. 그렇게 속마음으로만 짝사랑하면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친한 직장 동료가 제가 아직 여자친구가 없다는 걸 알고는 아는 후배 중에 나와 잘 어울릴 만한 착한 애가 있다며 소개팅 제안을 했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친한 동료의 제안을 선뜻 뿌리치기도 미안해서 결국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소개팅하면서도 괜히 짝사랑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사귀었냐? 여튼 소개팅에 나갔는데 최대한 매너 있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소개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미안했죠.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짝사랑에 대한 그녀를 향한 마음이 작은 불꽃이 되어 내 마음 한구석을 항상 밝히고 있다는 거. 시 좀 쓰셨네요. 여튼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렀고 그녀의 단짝 친구를 통해서 그녀는 남동생과 함께 미국 유학을 갔고 3년간 남동생 유학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남동생을 돕고 자기도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쭉쭉쭉쭉쭉 더 높은 연봉을 보고 옮긴 회사에선 회사 재정 악화로 급여가 밀리는 등 경영이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죠. 하시면서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입원을 하셨고 어이쿠 1년여간의 긴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제가 보살펴드렸으나 투병 중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이렇게 연애를 하기에는 되게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았구나. 한참 무더운 날씨에 동료들과 점심으로 시원한 물냉면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녀를 봤어요. 우연히 정신없이 살다가 먼 거리에서 걸어가는 뒷모습만 봤는데 정확히 그녀인지는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시면서 그녀와 비슷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그녀가 생각보다 일찍 귀국했다는 말과 함께 제가 근무하는 같은 건물 7층에서 일을 했던 진짜 이건 우연 아니에요. 인연 같아, 인연. 그죠? 7층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11층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오랜만에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하면서 내일 연락처를 그녀의 단짝 친구에게 받은 연락처로 바로 전화를 했고 다음날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약속을 나눴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미리 약속한 장소인 파스타집 식당 앞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얼굴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는데 전체적으로 몸이 약간 부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이살 무시 못해요.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동생과의 유학생활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밝고 환한 미소의 얼굴로 나를 반겨주며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만난 연인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오빠, 우리 뭐 먹을까? 라는 말을 했을 때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분이 막 좋았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와 함께 드러난 앞니는 치아 교정을 통해서 살짝 벌어졌던 틈이 없어졌고 완전한 토끼 앞니처럼 가지런해져 있었죠. 에코는 왜 틀었어요? 분위기 좀 재밌게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커피도 가끔씩 마시고 예전보다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인가 리뉴얼 프로젝트를 끝내고 같은 팀원들끼리 회식을 하면서 술을 거하게 마시고 2차로 노래방에 있을 때 그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인지 좀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죠. 지금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녀가 개발 중인 프로그램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힘든 난간에 부딪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자바를 그녀는 C++를 사용하는 개발자였어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언어가 다르다고 해도 전체 개발 단계에선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조건이나 환경면에서 다르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입장에서 어떤 조언이라도 절실히 필요했던 상황에서 그래도 가깝게 지내던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명쾌한 답을 했었고 여튼 명쾌한 답, 저에게서도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었고, 그녀의 심적 상태를 알지 못한 채 당시 제 기분만 생각하고 좀 심한 농담, 좀 색드립 같은 걸 쳤는데, 이 눈치도 없는 놈! 타이밍도 놓치고, 용기도 없고, 눈치도 없고!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오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정색 중? 하면서, 냉랭하게 바뀌고 전화 끊겼어요. 제 딴에는 그냥 기분 좀 풀어라고 한 색드립이었는데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아무리 연애 경험이 없다고 해도 좋아한다면 잡아야 했는데 세상에 이런 바보겠네 싶어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합니다. 예. 사연 읽고 있는 저도 창피합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지나 가끔 톡으로 안부를 묻고 하지만 점점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한 번은 그녀 생각이 나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데 그땐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인지 오빠가 아닌 선배님이라 호칭을 예전에는
오빠 뭐해? 밥 먹을까?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밥 드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존칭을 막! 이젠 그녀와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면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이제 저는 32살입니다. 타이밍을 놓치고 서로 나이만 먹. 그녀는 36살. 결국 제대로 된 고백하면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흘렀는데 고백하지 못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저는 14년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곧 고향으로 가까운 도시로 내려가 새 직장을 얻어 집도 이사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이런저런 정리를 하다 보니 생각이 많아 잠이 오지 않네요. 그중에 그녀에게 고백을 해보지도 못하고 더 멀어진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려 합니다. 아니 무슨 26년 만에 고백을 해요. 그냥 됐어요. 아니 그녀도 36살 때까지 시집을 안 간 거면 많이 좀 기다려줬네. 아 너무 슬프다. 사연이 너무 슬퍼. 아니 그녀는 이제 제 눈에 많이 커 보입니다. 저는 그대로인데 연락하지 못하고 못 보고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많이 성장해 사회적 위치가 삶에서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우먼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 했어야 됐어. 그 앞니 벌어지고 통통했는데 앞에 나가가지고 장기자랑 해서 막 이렇게 웨이브 탈 때 고백했어야 됐다고. 폰이 바뀌면서 그녀의 번호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최근에 단짝 친구였던 후배와 연락이 되어 그놈의 단짝 친구 그녀 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녀는 지금 미국에 출장을 가 있는 상태고 11월 말쯤 귀국을 하는데 그래요. 또 친해지고 또 점심을 먹고 알고 보니까 7층에 있었고 난 11층이었고 어머나 세상에 이래가지고 같이 고향에 내려갔고 이게 무슨 우연히 점심을 먹었는데 근데 또 색드립 쳤고 이러면서 또 반복돼서 69이 되고 79이 돼서 후회가 되고 이런 문제는 되지 않길 바라며 연애박사 현서님 그녀와 잘 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욕할 수도 있어요. 야 이 개 이제 와서 야 이 개 얘씨 이러면서 막 이미 늦었네요 니말 이러면서 막 그래도 후회가 된다면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시원하게 고백하고 시원하게 차이십시오. 제가 이거 킥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소를 남겨주세요.